찍어서 자기 사람들 안 쳤을 테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이 다 도의회에서 통과들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은 정말 더 실력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예. 저는 이 박 시장께서 그린벨트, 전에도 그랬지만 예. 그린벨트 제대로 고수해내면 그러면 충분히 대선 주자급으로서의 자기 존재감 여실히 드러날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만 이야기도 몇 시간 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시간을 쪼개야 돼서 박원순 시장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재명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녹취 틀어요? 네. 지금 녹취 틉니다. 녹취 네. 틀어도 돼요?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실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대중들 관심 많이 받는 정책들을 엄청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는 다른 문제, 뭐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어쨌든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런 거 있잖아. 엄청 긴장하고 있어. 이게 뭔가 다 폭풍 전야 같은 느낌. 막상 까보니까 좋은 지랑 코미디로 끝났다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그게 지금 김경수 지사의 그 국감도, 뭐 김경수 국감은 아니지만 경남 국감도 사실 막 그렇게 엄청 쏟아질 거야.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막 예상했던 것보다 막 세게 못하더라. 초반만 왜 틀까 말까로 약간 하다가 나중에 둘이 완전히 코미디로 끝나더구나. 맞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좀 일종의 이제 자기 같은 수양의 단계로 더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가 이렇게 막 세게 발언하고 거칠게 발언하고 했던 거. 딱 4년 전에 이재명 지사가 왜 그 공무원들로 입는 옷 있죠. 네. 바로 앞에서 이재명 지사 공격했던 게 바로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을 공격했던 게 바로 조은진이었잖아요. 그렇죠. 4년 만에 저우 막 이렇게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 근데 어쨌건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서 뭔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게 좀 보였었어요. 장외에서 나왔던 얘기도 이제 조금 바뀌는데 보였던 게 이국정 의사하고 관련져서 여러 가지 인터뷰가 나오면서 그 SBS 보도를 했던가요? 이거 안 되잖아 고 무전기 집어던지는 장면. 네. 그 시내 국민들은 TV에서 열심히 인터컴 잘 되나 헬기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현실에서는 집어던지는 장면이 나오면서 전 KT도 반성해야 되고 무엇보다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헬기 기장 다이렉트로 번호 알려준 공무원 덕분에 조종하면서 그 항해 전화 받는다고 알아서 오라고 지금 항해 쏟아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한마디 던졌죠. 그 새로 뽑힌 윗분이 이렇게 민원 들은 거 안 좋아한다고 하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있어도 되는데 이 지사가 나와서 한마디를 했죠. 그러면서 어찌됐건 자기 쪽에서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폭넓은 모습을 보여준 건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 됐건 지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거기서 포미가 깨지는 방법을 딱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이러고 나가기 시작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것만큼은 조금 더 넓은 그릇처럼 보이게 문제는 당장 해결을 해야 되는 거겠지만 인터넷 댓글 가장 많은 게 아주대병원 옆에 있는 아파트들 아주대병원보다 먼저 들어온 거 없는데 당연히 알고 들었을 텐데 그렇죠. 왜 헬기는 몰랐다. 거기다 왜 의사가 그러고 있느냐. 태안까지 가서 실어 와야 되는 우리 환경.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리되 자기 가족이라서는 생각 못 하잖아요. 물론 거기서 사는 사람 스트레스 받긴 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좀 대책을 좀 도차원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사가 나서서 신경 쓰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지켜보면 되죠. 얼마나 신경을 어떻게 쓰는지. 피드백을 잘 해주는지. 진짜. 그럼요. 꼭 두세 달이면 결론나요.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저는 일단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푸나님이 그렇게 지적한 것처럼 이 마타도들의 변곡점은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자체검증 쇼했다 어쩐다 얘기 많이 하지만 결국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김부선의 어떤 저격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이제 서로 자기네들끼리 공작가랑 서로 고소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거고 그리고 해경공김 씨도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했었지만 아마 경찰 조사가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아요. 내부적인 얘기를 조금 더 들은 게 있는데 그거는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어쨌든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3자 대질 신문도 했고 절차는 다 갖추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의 막바지다. 그래서 막바지에서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똥파리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소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대충. 그래서 어쨌든 그게 기소가 딱 일단 가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나올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도 뭐 충분히 설명을 하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 같다. 이재명이 실력이 있는지는 정말 제대로 된 정책으로 그 또 정책의 성과 그리고 그 정책을 관철시켜 나가는 속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그 시민들 또 도지사로서 그 경기도민들에게 이렇게 평가받는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어떤 홍역을 치른다는 표현 있잖아요. 네. 일정 기간 동안 막 아프고 열을 나고 그러다가 뭐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도 해요. 뭐 그 성격, 그 인성이 어디 가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발전성이 없으면 저는 정치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뭐 김현정의 뉴스쇼나 등등 나가서 본인 스스로가 자비 비판했던 것들 있잖아요. 싸가지가 없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 못 차리게 막 여기저기서 고소고발을 들어오고 이러는 거 말고 그냥 본인이 도정에만 전념하고 싶어도 계속 뭔가 출석해야 되고 해명해야 되고 요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어쩌면 이재명 시장 때의 모습과 도지사의 모습들을 완전히 다른 이재명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의 학습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박근혜 때 일배대하듯이 하진 않을 거라고. 맞아요. 지금 보이는 변화에서 조금 느껴지는 게 그 이미 고정돼서 더 이상 안 바뀔 것 같다라고 하지만 50대 중반에도 사람들이 바뀌긴 합니다. 큰 직을 맡으면 그 자리에 따라 사람이 바뀌기도 하지만 요번에 이재명은 늘 국민들이 자기 편이었고 지금도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은 굉장히 많죠. 근데 꾸준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가 됐건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던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말했던 거 하나만으로는데 그때 뭐 싸가지가 없었죠라고 얘기하고 애티튜드가 바뀐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어떤 분들은 전략이니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전략이더라도 그걸 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안 했던 전략이야죠. 사람이. 그랬는데 그걸 해가면서 느끼는데 툭 던지는 그런 말들이 조금씩 더 나은 이미지를 기대하게 됐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 넘기고 나면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 홍역 다 나면 깨끗하게 낫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딱지 남는 경우도 있거든. 아니, 그거 근데 어떡할까? 지금 이건 안고 가야지. 저 팩트 체크 또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뭐 마사도 중에서 조폭 연루설 마사도 있잖아요. 근데 조폭 연루 그 자체는 수사를 해보고 하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별다른 게 없으니까 여태껏 안 나왔던 건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진행이 될 건데 지역화폐가 상품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깡이 돼서 뭐 지하로 흘러들어간다 그런 뭐 듣도 보도 못한 허위 사실은 유포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역화폐 특히 성남시에서는 포인트로 줘요. 직불 카드 형태로. 그러니까 그 직불 카드를 갖다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는 거고 그거는 이제 서울도 그렇고 또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민주당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경제 공동체에 대한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막 그런 거 진행하면은 그 조폭이랑 연루되어 있는 정치인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민주당 모든 지자체장들이 전부 다 그런 오해받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 안 돼.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지역 화폐를 만들고 전에 종이 상품으로 했을 때 그 이재명 시장 초기에 좀 있었어요. 초기에 깡을 해도 그게 내부에서 돈다라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던 게 있죠. 그러니까 그 말꼬리를 잡다 보면은 이 박원순 시장한테는 시장직 걸 거냐 이런 식으로 제2의 오세훈을 만들려는 음모가 나왔듯이 이쪽 같은 경우도 조폭이라는 틀 같은 식으로 계속 갖다 씌워보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게 시원찮아서 안 되는 거고 그 초창기에 나왔던 걸 막을 수 있었던 건 그 당시에 그게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기관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지금 보완이 돼 있는데 모르죠. 또 디지털 시대니까 온갖 거 예컨대 요즘 같은 경우 데이터를 한 1기가 살려면 10,000원, 15,000원 정도 줘야 삽니다. 근데 그게
어떤 커뮤니티에서 보면 한 2,5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건 정말 주고받는 쪽이고 만약에 일반 분들이 송금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수수료가 더 비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수수료 없는 걸로 2,500원씩, 5,000원씩 뭐 이렇게 월말 월초에 다 주고받는 것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15,000원짜리가 2,500원 바뀌어 있는 게 디지털식의 거래라면 어떤 식으로든 될 여진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도는 늘 만들고 나면 빈틈이 있기 마련이고 그걸 어떻게든 보완해가면서 발전시켜가면 나쁜 제도는 없어요.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거나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니까 지역화폐 경우도 부작용이 어떤 식으로든 1이라도 있었으면 어떤 사람이 그걸 겪으면 원래 더 크게 느껴져요. 그렇듯이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지금 성남시나 경기도나 말씀하셨던 민주당 지자체들에서 아니 근데 다 잘 풀어가고 그 있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IT 전문가로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지역화폐는 그런 유형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말씀하신 거는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선물하기 있거나 기능이 있으니까 예. 지금 지역화폐 근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화폐는 선물 못해요. 복시 포인트랑 똑같아요. 갖고 복시 있는 포인트를 사람은 어떻게 쓰게 돼 선물해요? 있는 거죠. 예. 그것까지 사서 줄 수는 있겠지. 사서 줄 수는 있겠지 물건을. 당연하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을 어떤 걸 사서 그 주면서 그 산 사람이 대신 돈을 준다. 그래서 깡이 일어난다. 그런 거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아무런 조폭들이 그걸 가고 해가지고 뭐 무슨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질 않아요.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조폭들도 해먹기 참 힘들겠어. 이런 거 자꾸 막히니까. 어떻게든 간에 상대가 싫으니까 혼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도 같은 방식이죠. 그럼 네이밍부터 좀 바꿔줘야 그게 돼요. 깡이면 백화점 상품권은 얼마나 깡으로 아니,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그럼요. 소득주도 성장을 자유한국당에서 막 발목을 잡듯이 싫으니까 그러는 거지. 어떤 제도에 조금 그러니까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흠 잡으려면 어떤 것도 잡을 수 있는 거지. 어쨌건 이재명 도지사는 언제쯤 그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나머지 한 발을 뺄 수 있을까요? 그 시간만이 약일 텐데요. 네. 그게 과연 대선 전까지 될지 어떨지 제 생각했던 시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두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와 이제 브로맨스 사이라고 요즘에 알려져 있죠.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 때문에 동병상련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했다면서요. 어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논란을 같이 겪고 연령대도 사실 비슷하죠. 김영수 지사가 지금 67년생인가 그렇거든요. 어리죠. 67년생. 그리고 그렇죠. 사진으로만 보면 진짜 아직도 정말 그 미소년 느낌의 네. 그런 그러니까 대중성을 그래서 확보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같이 대학 다녔군요. 김경수 지사가 동기네. 나이에 안 맞게 그 속성 때문일 수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권력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 느낌은 이재명 도지사는 또 색깔이 완전 다르지. 굉장히 진중한 스타일. 근데 이번 국정감사 듣다 보니까 본인이 할 말은 따박따박 더 하더라고요. 네. 어떤 얘기 내가 기억에 남는 제일 게 뭐냐면 이용서 할 만한 스타일. 천천히 또박또박 제대로 잘 정리하면서 반박하는. 얄밉지?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도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직 못해 내려갔잖아. 사실은. 박원순 시장 막 꼬셔서 경남 뭐라고 네.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할 말을 따박따박 하는 게 지금 어차피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한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인 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건 똑같은 그렇게 거니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내 말은 그 말이야. 그 대통령께서 원하는 얘기야. 원하는 일이라고. 자기가 이게 임기 중에 그 지방 분권에 대한 확실한 그런 그 로드맵을 갖다 다 만들고 그거를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실행시켜 놓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공약으로. 근데 이제 대통령이 원하는 걸 막을 거야 지금? 그걸 얘기 안 해도 할 수 있는 경기도나 그런 경남도 같은데 축이 생기니까 지금 확실하게 반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순간 흔들렸던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젊은 후보 지금 20년 가야 되는데 차기는 어떻게든 될 것 같긴 한데 차기 어떻게 될까 얘기하는데 지금 시사저널에 조사했던 2080 차세대 리더 정치인 순위 나왔을 때 1위가 김경수로 나왔고 그리고 정말로 여전히 뭐 좀 보합이라고 얘기하는 이재명이 2위, 3위가 임종석 나왔어요. 그 다음에 4위부터가 재밌습니다. 4위가 이준석,
오이 원희룡, 송영길, 박주민도 많이 올라왔죠. 예. 그리고 이정미, 안철수, 표창원, 안희정, 뭐 조국, 남경필, 하태경이 여기 이름을 올렸어요. 드디어 전희경, 홍종욱 뭐 이쯤 되면 전희경이 어떻게 이름이 올라가? 홍종욱도 올라와 있어. 그 밑이 오세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사저널 조사를 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해철이 22위. 거기서는 근데 차세대 리더라고 하는 말에 좀 함정이 좀 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냥 젊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을 찍은 거야. 그래서 이준석이 요번엔 아니지만 앞으로 될 만한. 컨텐츠로 근데 네. 그쪽 당을 보면 이준석이 그래도 돋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언론에 많이 노출돼서 이름 기억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돼. 큰 얘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근데,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나는 좋게 평가하고 참 그 나이 또래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그 처신들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훌륭하고 김상수와는 예. 다른. 그렇죠. 저하고 완전 나랑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나보다 한 10살인 것 같아. 얼굴은 아니고. 또 얼굴은 나보다 한 10살 아래인 것 같고. 언론 인정하는 저 예. 빠른 태도. 어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컨텐츠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장악하고 그리고 거기서 정책적인 어떤 성과들을 갖다 내보이는 그런 수순이 남은 건데 지금 해나가는 거 보면은 괜찮아요. 지금 김경수 지사가 발길을 떼고 있는 것들을 보면 김경수 지사가 미는 정책 중에 하나가 스마트 공장 이런 거거든요. 지방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스마트 공장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4차 혁명 뭐 이런데 일자리는 뺏기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을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지사들이나 행정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속성은 결과값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까지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어떤 일을 풀어가는 과정까지도 같이 공개를 해가면서 그게 얼마나 될 거냐 지사가 선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풀어가는 과정을 보이면서 그게 혹시라도 결과치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더라도 노력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풀려고 한 마음은 간만큼 성과가 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50보 100보가 아니라 50보 하게 되면 50보까지는 간 거고 안 걸은 것보다 훨씬 더 갔다라는 거. 이 산단 문제도 그렇게 공정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좀 근데 기대하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경남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게 맞아요. 홍준표가 그냥 뚝대만 만들어 놓고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채무 제로라고 거짓말하고. 다음번 누구야 경남지사가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안 만들어놨더만. 그러니까 돈도 온갖 기금들 뭐 이런 거 전부 다 깨가지고 다 빚 갚는 데 썼고 근데 빚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지자체나 이런 어떤 정부 체계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긍정적으로 작동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당연히 부채를 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서류상으로 제로를 만들어 놓으려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쌓아놓는 기금이 뭐니 이런 걸 다 깨버리고 그냥 겉으로만 빚 갚는 것처럼 보여놨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부채가 숨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계속적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새로 투자할 돈도 없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참 김경수 지사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또 기업으로 따지면 흑자도산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데 그렇죠. 지금 그것도 아니고 사실 일을 추진하는 단체에서 달리고 있던 동력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마, 숨만 쉬어. 그냥 그러고 있었으니까. 나가고 나면 완전히 막 누가 들어와도 뭐 초기에 아주 정말 힘들게 해놓는 이런 양태. 기업 사냥꾼들이 그렇게 해서 맞아요. 자산다 내다 팔고 맞아요. 치우고 능력 있는 사람들 도태시켜서 쫓아내고 그저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만 듣다 보면 누가 봐도 그게 안 되거든요. 기업 사냥꾼. 딱 기업 사냥꾼이 하는 행태를 한 거야. 홍준표가. 그러니까 3년 만에 내리는 국정감사라 그러는데 사실 이 국정감사는 홍준표 감사죠. 맞아요. 김경수 지사는 이제 굳이 할 수 있는 말이 뭐 좋은 일처럼 영상 틀어놓고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저는 홍카콜라가 빨리 나오게 된 이유는 홍크나이트로서 민주당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면피할 채널이 하나쯤 있어야지 분명히 자기네게 나올 텐데 앞으로 국정감사가 모든 걸 파헤치지 못해도 이슈를 던져놓잖아요. 그렇게 되면 면피해야 되거든. 지금 생각해보니까 김성태 있죠. 네. 김성태가 김성태 TV라고 만들었거든요. 내가 가서 진짜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 그랬더니 나도. 좋아요가 뭐 200~300개밖에 안 되는데 싫어요가 몇만 개. 정말
정말 너무 흐뭇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와. 근데요, 유튜브 정책이 구독자와 좋아요, 싫어요가 비율이 어느 정도 맞지 않으면 수익을 못 내. 수익도 못 그렇죠. 내고 운영도 이제 한참 이런 생방을 못 하게 되고 아, 그냥 녹화한 것만 틀어놓게 되는 그런 식의 방식들이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뭐, 그 홍준표의 홍카콜라, 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 어찌됐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유력 주자들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분란이 되기도 하죠, 분명히. 예. 근데 반대로, 없는 것보다 나아. 그건 당연하죠. 지금 자유한국당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지금 김병준이 뭘 하느냐는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 누구를 믿고 쭉 따라가서 희망을 가질 것인가는 주자가 없다는 게 진짜로 가장 치명적인 유머 거예요. 1번지 저희는 다 보고 자랐을 테니까 예. 그 심형래 이마령 한참 나올 때 보면 변방의 북소리 이런 데서 음. 앞에 큰 적이 나타나면 야 네가 가 그러고 뒤에 있는 애 앞으로 밀고 앞에 밀고 하다 보면 한 서너 명이 돌다 보면 내가 다시 맨 앞에 있는 딱 그 꼴같이 지금 막고 있어요. 황교안이 언제적 황교안입니까? 근데 그걸 돌려서 데려온다 그러고 전원책 정말 이 소리 해야 되겠어요. 단두대를 그렇게 외치던 그 양반 어디 갔어? 놓고 앉아서 단두대는 게 제일 먼저 요즘 같으면 자유한국당에서 단두대 써야 될 사람이 전원책 아닙니까? 그렇게 무능하게 있으면서 이것저것 껴안고 가리면 안 돼 하는 식의 건방 떠는 노인네 이젠 정말 노욕 같아 보이는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있겠어요, 그쵸? 속성이 다 저 김갑수 선배 때문에 다 풍모가 돼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근데 그분이- 이미 다 들통난 거 이제 나도 내 맘대로 한다 이렇게 가버리는 수가 있어. 그분이 고소도 못한다. 그래서 왜 고소를 못할까 궁금했거든. 근데 방송계 그 사람들 그때 제작진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한 집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갑자기 분명히 없나? 어디에 찍혀 있어요. 어. TV조선 녹화하는 거 그거 처음에 기획할 때 제가 기억 아는 한 은경표 PD MBC 출신에 예. 그쪽에서 제일 처음에 지적을 했었고 그때 이봉규와 김갑수가 히트를 치다가 빠지면서 전원책에 들어가서 급격하게 재미가 없어졌죠. 그랬는데 그 혼자서 집어던지고 했을 때는 분명히 안 찍혀 있고 구조에서 누가 보면서 저거 또 저런다 또 이래가면서 말려 가서 뭐해 뭐 이런 소리 했겠죠. 그러니 암소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마치 큰 그릇인 양 그 정도 상대 안 한 양 하고 있는 건데 참. 자, 어쨌건 또 산으로 가서 제가 모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야기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국정감사장에 3명의 대선 주자가 있더라. 이렇게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잘해야 돼요. 그럼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만 잘해가지고 조건 연장한다는 것은 사실은 100% 맞는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 정부의 지방 정부들이 잘해줘야 이게 전반적으로 민심이 이렇게 조건 연장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 단체장들이 정치를 잘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맞아요. 특정 한 사람만 가서 계속해서 왕따식으로 마치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정책들을 발목 잡듯이 이것도 잘못해 저것도 잘못해 다 의혹투성이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항상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이재명 지사를 내가 뭐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 협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잘하게 만들어줘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한쪽의 어떤 기름을 나름대로는 이렇게 밀쳐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지탱하게 내버려 두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행보에 가장 큰 1급 도우미는 김무선 씨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에 대한 그 효과가 김무선 사건이 그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쳐요. 맞아요. 이재명이 뭔가 억울한 점이 있겠네로 시작해요. 맞아요. 뭐 조폭 이야기는 지금 거의 나오지도 않잖아요. 분위기가 반전돼가고 있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경국 직면 지났죠.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정치를 하건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대통령이 외교를 그렇게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언론들 가운데 상당수는 거짓말로 일단 질러놓고 7줄로 그거 잘못됐어요 하는 그런 언론도 있습니다. 지자체는 더 하겠죠. 그쪽은 직접적으로 이권이 걸린 단체나 사람들하고 대해야 됩니다. 훨씬 더 힘들 겁니다. 김경수 지사의 스마트 산단 이쪽도 잘 됐으면 좋겠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도 수도권이 살아나야 되고 경기도가 갖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아시죠?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이재명 지사. 근데도 저는 응원을 해야 되는 게 거기 있는 경기도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 한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정책을 하든 좀 잘 풀려갔으면 좋겠고 박원순 시장 당연히 저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순발력은 어떤지 몰라요. 뚝심 있다는 건 보여줬잖아요.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만하면 그래도 지지해가면서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대선을 가는 여정을 위해서건 아니건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 도민들 생각하면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원순 시장 말대로 부동산 값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일을 하면 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아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면 돼. 혁신도시 만들고 진짜 좀 국회 같은 데가 아예 그냥 선조적으로 내려가는 거야. 아니면은 국회 같은 데가 아예 저기 뭐 파주 이런 데로 가도 돼. 그렇게 뭐 이런 저런 그 강원도 어디 뭐 인제 이런 데로 가도 되고 그러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누가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나? 그게 그러니까 계속까지 반대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하겠어요. 그 반대해 왔던 사람들이 뒤에서 조작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금 세력들을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지역화폐가 이미 선진국에서 다 그렇고 또 지역에 우리 뭐 성남에도 그렇지만 여러 지역에서 이미 지역의 상권들을 살리고 경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튼튼하게 경제 체질을 만든다는 게 입증이 됐는데도 계속적으로 누가 이마트 같은 데들이 계속 그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헤쳐나가는 게 대선 주자의 능력이겠죠. 그럼요. 그거를 풀어나가는 게 정치죠. 어쨌건 국민들도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잘하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어차피 내후년 총선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딱 그 지점이잖아요. 내후년 총선에서 세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렇죠. 그게 나중에 또 나쁘게 작용할 수 있더라도 3분의 2 이상을 얻어버리는 3분의 1은 너무 많아. 개헌선. 일단 한번에- 내년 재보선이 또 어느 정도 미니 총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석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하여튼 정의당까지 합해서 3분의 1 하면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 권영진 대구시장? 네. 이 사람이 지금 일단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더라네요. 그러니까 내년이 볼만하게 내년 정치 이벤트가 없다 했는데 그럼 김부겸 내려가서 대구시장. 그것도 아니 너무 많이 그렇게 그러지 있는 마. 자 거.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예. 여기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예. 손 한번 들어주시고. 아, 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 늘 이렇게 입는 건 아니에요. 진짜잖아. 오늘 추워서 이렇게 입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송정 나 데리고 가. 예. 버리고 가지 마.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녀오세요.